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의 전 단장 장정석과 전 감독 김종국이 연루된 후원사 뒷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아의 팬이라면, 그리고 한국 야구를 사랑하는 팬이라면 이번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지 다들 아실 텐데요. 장정석과 김종국이 혐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기아 타이거즈는 한때 이 사건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후원사와의 금전적 거래가 도덕적인 문제로 번졌고 그들이 구단에 끼친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었죠. 그런데 최근 1심 법원에서 이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야구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야구계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법적 판단과 그들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그리고 왜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더 나아가 그들이 야구계에 다시 설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기아 타이거즈 팬들에게는 한때 팀을 이끌던 수장이었지만 2022년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들의 야구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검찰은 그들이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구단 내 광고 계약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수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정석 전 단장은 1억 원을, 김종국 전 감독은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실제로 규모상 금액은 적었을지 몰라도 비리가 점철된 것으로 관심을 받았죠. 그들의 사건은 단순히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아 타이거즈 구단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주었고 팬들의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혐의가 밝혀지면서 장정석 전 단장은 해임됐고 김종국 전 감독 역시 직무가 정지된 후 결국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기아를 이끌던 두 사람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팀을 떠났고 비리 자체가 팬들은 그들이 구단을 배신한 것처럼 인식했죠.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받은 돈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후원사 대표는 기아 선수단을 오랜 기간 동안 응원해왔고 그가 제공한 금액은 선수단의 격려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특히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돈이 더 은밀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후원금이 공개적으로 전달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후원금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원정팀 감독실에서 교부되었고 이로 인해 재판부는 부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도덕적 책임인데요. 장정석 전 단장이 박동원 선수와의 FA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도덕적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돈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은 야구계에서 두 사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김종국 전 감독이 후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죠. 기아는 두 사람의 퇴진 이후 빠르게 팀을 재정비했습니다. 심재학 단장과 이범호 감독 체제로 전환한 팀은 2024 시즌에 87승 55패이므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단은 이번 사건의 충격을 이겨내고 팀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으며 한국 시리즈에서도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죠. 하지만 장정석과 김종국의 야구계 복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론은 여전히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으며 팬들의 반응도 냉담한 상황이죠. 특히 기아의 팬들은 두 사람이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야구계 내부에서도 그들이 다시 지도자로서 활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복귀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기아 팬들은 두 사람의 행동 자체를 용서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단 내부에서도 이들의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는 없으나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두 사람을 다시 지도자로 기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특히 새롭게 뽑은 지도자들로 기아의 성적이 일취월장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또한 야구계 자체에서도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선 도덕적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론 자체도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복귀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던 지도자들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복귀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장정석과 김종국의 경우는 상황이 다소 복잡합니다. 그들의 복귀는 야구계 전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복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죠. 이 사건은 또한 한국 야구계에서 후원사와의 관계, 그리고 청탁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비록 법적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구단과 후원사 간의 투명한 관계 설정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죠. 후원금과 같은 금전적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은 기아 타이거즈가 사건 이후 빠르게 재정비되었다는 점인데요. 심재학 단장과 이범호 감독이 이끄는 새로운 체제는 2024 시즌에 구단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현재 기아는 7년 전 통합 우승을 이뤘을 때와 비슷한 최강 전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팀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고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두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야구계 복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논란을 넘어서 한국 야구계에서 도덕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팬들과 구단, 그리고 야구계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죠. 이런 야구계의 이슈가 기아만의 문제점이 아니고 야구계 전체를 다시 바라봐야 하는 큰 사건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야구 소식과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